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홍선입니다. 오늘은 새 정부 국정원장은 내부 발탁해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시 국정원은 한마디로 전 정권의 총알바지가 되어 모든 잘못이 국정원에 있는 것으로 몰아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기관으로 지금은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 중 4명을 특활비 관행을 대통령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죄도 아닌 죄를 만들어 정권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옥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 사건으로 22명이 구속되었었습니다. 과거 좌파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도 있어왔던 일인데 유독 보수 정권 출신 부장만 죄를 만들어 정권적 보복을 하였습니다. 한 전직 국정원장은 아마도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문 정권은 더 많은 국정원 특활비를 썼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실례로 지난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려 했지만 남북 이면 접촉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과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것은 아마도 저들에게 대가가 있었을 것이며 국정원 특활비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정권은 노무현 자결, DJ 비자금 조사 등 보복으로 국정원에 보복을 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국보법 위반으로 북한과 내통하여 거액을 건네 실형을 받았던 경력의 소유자를 지금 수장으로 앉혀 북한 지원기관으로 만든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들 중 정보기관을 잘한 원장들로 회자되는 인물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김종필 초대 원장은 그 자신이 첩보부대 출신으로 5.16 혁명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기획한 데 이어 곧바로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정보기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비록 대통령은 되지 않았지만 만년 2인자로 한국 정치사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후락 전 부장은 재임 중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등을 만나 7.4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 역할을 하였으며 1.2 사태에 대한 책임도 물어 김일성으로부터 사과송 발언도 받아 냈지만 직원들 처우 개선에 인색하여 당시 직원들의 생계형 범죄가 많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을 지내고 중종부장으로 임명된 7대 신직수 전 부장은 대북 정보 수집이나 대공수사 등 지휘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그는 중종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형편없음을 알고 대폭으로 정보활동비를 인상하여 직원들의 생계형 범죄를 대폭 감소시켜 많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종부장을 그만두고서도 전직 직원들의 모임인 양주회를 만들어 퇴직 직원들에게 재취업, 취미, 안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서동근 부장은 직접 방북 김일성을 만나 평화공존 무드를 조성하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김순기 원장은 1심의 사건 등 대공수사에 직을 걸고 공개 주장을 관철하여 뚝심 있는 부장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국내 정보 수집 활동 시 기관 출입으로 무소불위 활동을 하여 비난을 받아왔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는 사실상 국내 정보 활동이 축소되어 거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원죄 때문에 모든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손절했음에도 계기마다 마치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국정원의 원래 정보 수집 활동은 대북 해외 정보 활동, 대공 수사 활동,
국내 정보 수집 활동, 과학 정보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 활동은 순환하기 때문에 대북 해외 정보가 국내에 들어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북 정보 수집 활동에서도 국내 정보가 자주 수집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초기에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친북 성향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정보 전문가들은 비밀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정보 요원들은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메인 서버를 열었으니 앞으로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누가 목숨 걸고 험한 일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정부 국정원은 무사한 일만이 제일이라는 정보기관이 되어 문정권 5년간 국정원은 직급과 급여 등 처우도 좋고 칼퇴근이 가능한 웰빙 조직으로 변모되어 꿈의 직장이 되었다는 뒷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사명감으로 일하겠습니까? 지금의 국정원은 정치인 박지원이 취임한 이후 많은 문제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취임 얼마 후 대통령의 비율을 맞춘다고 하여 원운석을 대통령이 좋아하는 간척 신형복의 글씨체로 새겨 마치 김정은의 정보기관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편향된 불공정 인사로 내부 조직 기관이 무너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현 원장의 고향 후배는 4급 승진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2급짜리로 영전에 입방하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국정원의 조직에 위계가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직인 1차장과 기조실장을 모두 원장의 출신 지역 사람들로 앉혔습니다. 지난 5년 만신창이가 된 국정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쇄신한 일이 절실한 숙제가 된 셈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달 초 당선인이 다른 나라처럼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게끔 개혁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면서 이에 신임 국정원장 임명 후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핵심 업무라면서 정보에 대한 가공이나 정책 판단 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정치 관여나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선을 그는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국정원장과 독대해 의견을 듣다 보면 정보가 중간에서 왜곡될 수 있어 원천 차단하는 한편 검증 체제는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무현 때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위험한 사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나 김정은의 동향 파악은 권부에서 이를 분석 판단한다면 권부가 옥상옥을 만들어 기능 확장이 예고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권부에서 정보 분석을 직접 분석 판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 보고를 중시하여 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하였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독대 보고를 거의 하지 않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여 정권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는 정권이 위태로워져 문재인 정권이 촛불 시위 조종으로 정권을 전복 집권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정권 5년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북으로 일관 이벤트성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 국민 호도 국회 다수 의석 획득으로 입법 독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새 국정원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비밀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적 기능인 해외 대북 활동에 소홀하고 종북으로 일관 무력화한 문재인 정부 5년이었습니다. 북핵이 고도화되면서 김정은이 두려워야 할 강한 국가 정보기관이 필요한데 지난 5년간 국정원은 오히려 북한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 보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전락했습니다. 새 국정원장은 정보를 아는 국정원 출신으로 대북 해외 분야 전문가로서 과학, 사이버 등에도 밝은 참신한 전문 인물을 발탁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